당신만 혼자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감동드림이에요. 대한민국 수학 1대 강사 정승재 선생님이 말하는 주옥같은 인생 조언. 그럼 오늘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 화이팅 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루 정도는 쉬면 안 되나요? 오늘 스스로 하기로 약속한 분량을 못 지울 거면 잠 잘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면 대학을 가지 말거나 목표를 낮추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은 목표는 높은데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꿈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으며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게 될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마음 편하게 목표를 낮추세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행복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목표를 높게 잡아놓고는 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나요? 여러분이 그 목표를 무조건 이루어야 되고 나는 무조건 이런 학교에 가야 하고 거기에 대한 내 점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무조건 이 학교를 가야 하고 그럼 그만큼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줘야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할 분량을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을 놓치면 내일 또 놓치고 내일을 놓치면 내일 모레도 놓쳐버립니다. 그렇게 쌓이면 1년이 그냥 다 망해버리는 거죠. 원한다면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군대 가거나 결혼하거나 그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차피 1년을 다 망쳐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목표한 것을 지우지 못하고 자는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이 안 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이며 내일이 안 되는데 내일 모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다 지우고 잔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쯤 괜찮겠지? 우리에겐 주말이라는 찬스가 남아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주말에 놀까요? 그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의지가 자꾸 꺾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수시로 제일 약한 악마가 찾아옵니다. 지금 새벽 3시인데 아직 공부량을 못 채웠지만 일단 지금은 자고 내일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마저 하자라는 생각으로 악마와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뒤처져요. 그럼 평생 악마와 타협해야 하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떡볶이는 그다지 칼로리가 높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평생 살도 못 빼고 다이어트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단 하루도 놓지 마세요. 내일부터란 건 없습니다. 무조건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단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새벽 6시가 돼서야 잠 한숨 못 자고 숙제를 끝내고 학교에 가면 정말 미칠 듯이 몰려오는 잠과의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나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세요. 밤을 샌다는 것은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한 거구나. 다음부터는 아침부터 열심히 해서 일찍 잘 수 있는 날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미루지 않고 스스로 한 약속과 계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선생님, 대학을 꼭 가야 할까요? 모든 것은 직접 해봐야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 안 가본 것도 의외의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한번 대학을 안 가고 1년을 지내보세요. 대학을 안 가고 살아보면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 공부가 제일 쉬운 거였구나.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재능이 필요 없는 유일한 것은 공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로 수능 만점 받는 것에 재능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딴 건 다 재능이 필요합니다. 학연, 지연, 음애, 방해 공작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야 한다고요. 뭐 좀 하려고 하면 뭐라 그러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눌러버리고 이러한 모든 외부적 영향들로부터 모두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부적 영향만 있는 내 스스로와 싸워 이기는 것이 제일 쉽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알바하면서 공부하느라 너무 버거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 자기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아침에 열심히 편의점에서 알바한 걸로 학비 보태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금 개념은 어디까지 공부했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 텐데 왜 그런 걸 가지고 나랑 상담을 합니까? 제가 그렇게 냉소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방송에서는 친근하고 푸근하고 자상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아주 냉철하게 말합니다. 다들 자기만 독특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고 다들 사연이 있어요. 자기만 환경이 최악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만 이혼을 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 혼자 가출을 해야만 했고 지금 혼자 벌어 먹고 살고 있고 집이 엄청나게 가난해서 나는 학비가 없어서 내가 벌어야 되고 왜 나만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 같이 외로울까? 왜 나만 금수저가 아닌 걸까? 겉으로 보이기에는 다 평안해 보이고 다 완벽해 보이고 다 환경이 좋을 것 같고 엄청난 지원을 해줘서 승승장구할 것 같고 그렇게 보이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아셔야 해요. 아니 훨씬 더 많다는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들에게 감추고 있지만 아픔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연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요. 5번째 질문. 선생님, 학원에 오면 이해가 되는데 혼자 풀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건 연습 부족이에요. 수학을 지금 고작 몇 년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저는 수학을 전문적으로 시작한 게 20년이에요. 수학만 20년째 하고 있다고요. 근데 수학만 20년째 하고 있는 저조차도 문제를 풀 때는 한참을 생각한다고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저는 수학만 푼다고요. 20년을 수학만 강의한 일타 강사여도 매일 연습을 한다고요. 수능을 매년 치를 때마다 여러분과 똑같이 고민하고 긴장하고 수업 준비 과정부터 시간 내에 푸는 연습, 엄청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뭔데 안 하십니까? 6번째 질문. 선생님, 공부는 재능이 96%이고 노력이 4%라는데 사실인가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프로 선수도 필드에 나가서 투어 나가려면 몇 달 동안 계속 강훈련을 해야 돼요. 질문한 대로 공부는 재능이 96%이고 노력이 4%라는 연구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공부는 뭐냐 하면요. 네이처지에 실릴 만한 정도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로 성공한다라는 거는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공부로 성공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되려면 그건 재능이 당연히 있어야죠. 근데요.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세요? 그 정도는 돼야 그게 바로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작 뭐 공부에 필요한 재능 같은 소리 집어치우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열심히. 7번째 질문. 선생님 공부 잘하는 것도 유전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공부의 재능을 유전자가 좌우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수능에서 만점 맞는 거는 그렇게 공부에 대한 재능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만 하면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운동으로 치면 평범한 사람이 갑자기 배구공 15개를 연속으로 계속해서 칠 수 있나요? 그런데 1박 2일에 나왔던 이수근 씨를 생각해보세요. 이수근 씨 같은 경우는 잘할 것 같지 않나요? 하루 만에 15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는 거예요. 이수근 씨는 제기차기도 잘하고 잡기에 능하죠. 그게 운동신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뛰어나면 체육에서 만점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건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15개 정도는 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15개는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에서 만점 받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8번째 질문. 선생님, 이상하게 학원만 오면 잠이 와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생각해봐요. 학원에서 어떻게 잠을 자죠? 차라리 학원에 그냥 안 가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요리 학원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리 학원 선생님이
자, 오늘은 차돌 된장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는데 수강생들이 전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요리 강사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혹시 어디가 아픈 건가? 아니라면 왜 굳이 여기서 잠을 잘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자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민방위 훈련이나 예비군 훈련에서 사람들이 많이 자거든요. 그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강제로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학원에 안 나온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1년을 쉬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밥만 주면 돼요. 순댓국만 주면 1년도 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부양할 가족이 있기란가 뭐가 있겠습니까? 친구도 안 만난 지 10년이 지났어요. 결혼도 어차피 안 할 거고요. 근데 여러분은 먹고 살 것도 있어야 되고 미래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빠질 수가 있죠?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여러분이 학원을 빠져요? 차라리 내가 빠져야지.